다들 적당히 하는 문화가 생깁니다. 적당히 합니다. 아, 나는 100만원 받았으니까 요 정도면 돼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한 거잖아요. 일을 안 해도 100만원을 주고 일을 열심히 해도 100만원을 주고 공평하게 똑같이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직장에 있는 분들은 성장을 멈춥니다. 자, 포밀리 하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잘 들려요? 자,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린치핀, 자, 요 책 할 겁니다. 린치핀이라는 책을 하려고 합니다. 린치핀. 자, 세스 고딘이 지은 책이고요. 뉴욕타임즈 10년 연속 베스트셀러입니다. 10년 연속. 엄청나죠? 네, 뉴욕타임즈 10년 연속 베스트셀러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베스트셀러이더라고요. 이미 많이 팔린 책인데, 이 앞에 써있는 문구를 보면은, 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 린치핀. 자, 평범한 톱니바퀴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작지만 강한 린치핀으로 거듭날 것인가 가 이제 이 책의 도입부입니다. 아, 표지예요. 책 표지. 그래서 뒤에 설명을 보면은 뭐가 써있냐면은, 자, 우리는 모두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고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 라고 써있어요.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 일단은 이 책을 어떤 사람들한테 추천을 드리는지 말씀을 드리고 가자면은, 이 책은 톱니바퀴처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서 저도 되게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서 맞다, 나도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헷갈릴 때는 무난한 게 사실은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톱니바퀴처럼 한다는 건 뭐냐면은, 뭔가 틀에 박혀서 남들이 다 하는 거, 대중적이고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이제 흐름을 따라서 가면은, 그게 사실은 제일 뭔가 사람들이 튀지도 않고 별탈 없고 잘 지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선택을 해버릇하고, 타성에 젖어서 나중에는 톱니바퀴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회의 부속품으로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책이에요. 근데 책 자체가 그렇게 뭐랄까 쉽게 읽히는 문체는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들은 더 약간 유치하게 써있는 책들이잖아요. 약간 좀 유치하게 써있고 애기들도 볼 수 있는 책들, 어려운 용어 안 나오고, 그리고 뭐 경험담 좀 많이 나오고 그런 책인데, 그런 책은 아니지만 톱니바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자극을 줄 수 있는 책이라서, 그런 분들한테 내가 너무 세상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보편적인 흐름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행동을 하고 뭔가 톱니바퀴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은 이 책을 사서 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제가 요즘에 차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차를 이제 막 계약하다 보니까 차에 관심이 좀 많은데, 자동차 색깔만 봐도, 그죠? 사람들 자동차의 색깔만 봐도 죄다 흰색, 검은색, 은색, 회색, 다 이런 색깔들, 그쵸? 튀지 않는 색깔들. 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90% 이상이 다 그런 무채색입니다. 무채색, 그쵸? 옷도 다 검은색, 뭐 흰색, 튀지 않는 옷 있잖아요. 튀지 않는 거.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되게 힘들어요. 어리면 어릴수록 볼 수 있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렇게 튀는 분들을 찾기가 사실 되게 힘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무채색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무채색만 좋아하는 거 분명 아닐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초록색을 좋아할 거고, 어떤 사람은 뭐 분홍색을 좋아할 거고,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할 거고, 어떤 사람은 보라색을 좋아할 거고, 그렇게 다 좋아하는 게 있을 텐데, 그 색깔들을 선택하지 않고 남들 눈치 본다고 최대한 튀지 않는 색깔로 무난하게 한다는 그 미명 아래 그렇게 하죠, 다들. 어쨌든 간에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책인데요. 자, 14페이지를 보면은 되게 자극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책이 되게 자극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지금껏 우리가 적응하면서 살아온 이 시스템은 쓰레기다. 봉제선이 뜯어지고 너덜너덜해져서 더 이상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걸레나 마찬가지다. 당연히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믿는 것들이 실제로는 전혀 굴러가지 않고 있다. 자,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일상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누구나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베풀지 못한다. 자신의 선한 의도가 남들에게 조롱을 당하거나 위험을 자초할까봐 겁에 질려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쓰레기 같은 시스템의 희생양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유지해온 시스템은 사람들을 장기판 위의 졸처럼 하찮게 여기며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끌어다 쓰다가 끝내 내다 버렸다.
시스템의 꼭두각시 노름에 끌려다니는 일을 그만둘 때가 되었다. 자신만의 지도를 그려나갈 시간이 찾아왔다. 절대로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마라. 이제 소중한 예술을 창조해야 할 때다. 나한테 어떤 이득이 되는지, 나한테 이게 어떤 이득이 되지? 하는 판단도 하지 마라. 그저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줘라. 당신의 행동이 사람들을 바꿀 것이다. 그렇게 먼저 베푼 다음에야 비로소 자신의 잠재력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벌써 이 책 사고 싶네요. 벌써. 벌써 보자마자, 도입부 보자마자. 자, 보면은 이 책이 되게 지금 제 도입부를 약간 저희 마음 공부랑 비슷한 부분을 읽긴 했는데, 보면은 이 책이 약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제 내면의 포커스를 많이 맞춘 책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게까지 내면에 많은 포커스를 맞춘 책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인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적인 성공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쓰신 책들도 보면은 뭐 마케팅과 뭐 기업가 정신, 뭐 경영에 관련된 그런 진짜 완전히 현실적이고 그러니까 사회랑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한테 어떤 이득이 되는지를 따지고 행동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사람들한테 선물을 줘라. 어떤 대가 없이 내가 어떤 걸 바라지 않고 행동하는 그 마음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제서야 당신의 잠재력이 깨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72페이지를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스스로 그런 것을 하고 싶어 하느냐이다. 어쩌면 나는 못해 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튀어나올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자신은 충분히 영리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훈련도 하지 않았고 재능도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런 당신에게 분명하게 묻고 싶다. 자, 저도 여러분한테 이 말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싶다고 분명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뭔가 여러분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꿈, 소망 이런 게 있을 건데,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못해, 저거는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일이든 간에. 그런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그 일을 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하기 싫은 걸까요? 자, 만약에 하고 싶지 않은 거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자, 린치핀이 되고자 노력하는 과정은 귀찮고 힘든 일이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솔직히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다. 게다가 자신의 굴레를 벗어던지는 일이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자유를 견디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선택이라고 느낄지도 모른다. 나는 그런 판단은 오류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린치핀이 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책임있고 올바른 선택이다. 어쨌든 당신이 판단할 일이다. 당신이 내키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 선택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자,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기 싫을 순 있어도 할 수 없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말하죠. 세스 고딘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린치핀이 되세요. 린치핀. 린치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린치핀이 뭘까요?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린치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자, 린치핀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수레 같은 거 보면 바퀴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바퀴. 그 바퀴에서 그 바퀴 빠지지 않게 가운데 딱 꽂아주는 그런 걸 린치핀이라고 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핵심적인, 네, 맞아요. 바퀴 꽂는 그거 맞아요. 린치핀이 그거예요. 네, 핀 딱 꽂는 거 가운데, 그죠? 그 핀이 없으면 바퀴가 빠져서 수레가 굴러가지 않을 거잖아요. 그니까 여기서 말하는 린치핀이 뭐냐면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이 수레를 굴러가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라, 이 세상에서. 그러면 당신이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하게 될 것이다. 수레바퀴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수많은 태 부품 속에 하나가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다 뭔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이 내면의 공부인 뭐 끌어당김이나 뭐 시크릿, 뭐 VDR 뭐 이런 책들과 비교했을 때도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맥상통하는 부분. 그 어느 책을 봐도 남들과 똑같이 행동해라, 세상 속의 부품이 되라,
이런 말을 하는 책은 하나도 없어요.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해라. 당신을 드러내라. 당신의 내면의 깊은 것을 보여줘라. 남을 따라하지 마라. 당신만의 길을 가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품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흰색만 입네? 나 흰색 입어야지. 내가 빨간색을 입고 싶어도, 그러니까 입기 싫은데 안 입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입고 싶은데도 이거 너무 튀잖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냥 좀 무난한 걸로 가자.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런 거. 나는 노래를 하고 싶은데 이거 너무 튀지 않을까? 이런 직업은? 그냥 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아니야, 나 하지 말자. 하지 말고 그냥 눈에 띄는 일 말고 그냥 보편적인 직업 이런 거 해야겠다. 남들이랑 비슷한 일 해야겠다. 튀지 말고 그냥 직장인 해야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이제 뭐 중소기업, 뭐 대기업, 그리고 공무원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왜 좋아하냐면은 뭔가 이렇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정직원이 되면은 그래도 뭐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 꿈을 따라가는 것보다 안정적일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좋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지금 이거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도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뭐 공무원 돼야겠다. 물론 그게 뭐 위험하다 이건 아닌데, 근데 생각보다 이쪽 길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성공하신 분들은, 자수성가하신 분들은 하나같이 이쪽 길이 더 안전하다고 해요. 왜 사업을 하거나 자기만의 뭔가 꿈을 향해서 나아가면은 실패할 확률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쪽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죠? 여기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근데 왜 이게 더 안정적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은 이게 왜 더 안정적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당연히 더 안전하겠지 하고 이쪽 길로 가고 계시진 않나요? 혹시? 보통 공무원들이랑 그냥 직장인들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요. 톱니바퀴처럼. 자신만의 특색이 없어요. 뭐 알바 같은 걸 봐도, 자 뭔가 커피숍에서 누가 일을 한다고 쳐요. 커피숍에서. 그러면은 A라는 직원이랑 B라는 직원이랑 C라는 직원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직원은 굉장히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고 굉장히 사람들한테 잘해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A라는 직원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와요. B라는 직원은 적당히 하고 C라는 직원은 대충 합니다. 대충 해요. 그냥 막 눈치 보면서 화장실 가서 막 1시간씩 막 쉬다 오고 중간중간 핸드폰 계속 만지고 일을 열심히 안 해요. 카페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세 사람이 똑같은 월급을 받습니다. 그죠? 똑같은 월급. 그러면은 당연히 B라는 애랑 A라는 애는 이 놀고 먹는 C라는 애를 보면서 현타가 오겠죠. 그죠? 자괴감이 들고 뭔가 이건 아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나? 쟤는 놀면서도 나랑 똑같은 돈을 받고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돈을 못 받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다 보면은 다들 적당히 하는 문화가 생깁니다. 적당히 합니다. 나는 100만원 받았으니까 요 정도면 돼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한 거잖아요. 이 일을 안 해도 100만원을 주고 이 일을 열심히 해도 100만원을 주고 그러잖아요. 다 똑같이 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공평하게 똑같이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직장에 있는 분들은 성장을 멈춥니다. 아닌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성장이 멈춰져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거나 자기 꿈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만의 길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발전시킵니다. 왜냐면은 본인만의 일을 하는 사람이 멈춰버리면은 바로 그 사람은 진짜 망하거든요. 그쵸? 완전 쫄딱 망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을 계속해서 성장시켜요. 성장시켜도 그 사업이 망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자기가 하는 뭐 가수라는 꿈이, 배우라는 꿈이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미술가라는 꿈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꿈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 자신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쵸? 그냥 수많은 공무원 중에 한 명, 공무원이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이런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 사람 없어지면 다른 공무원 채용해서 뽑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세상에 되게 잘생기고 연기 잘하는 배우는 많지만 이렇게 뭔가 개성 있고 뭔가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배우는 없어 하는 뭔가 남들과 다른 차별점. 쟤는 월급을 똑같이 받아도 사무실의 분위기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는 뭔가 마력이 있는 친구야. 저 친구가 없으면 안 돼. 저 친구가 없으면은 우리 부서 돌아갈 수가 없어 하는 그런 뭔가 남들과 다른 특색이
있어야, 그래야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 저 친구처럼 우리 사무실 분위기를 밝게 하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게 꼭 뭔가 특출나게, 저 사람은 노래를 너무 잘해, 저 사람은 뭔가 너무 잘생겼어,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 저 사람이랑 있으면 같이 뭔가 마음이 편안해져, 저 사람이 있으면 기분 좋아져, 이런 것도 능력인 거예요. 능력. 그래서 이 린치핀이라는 책에서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우리가 능력 있잖아요, 이런 노동력은 사실 언제든지 대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노동력은. 그렇잖아요. 노래를 잘해도, 노래를 더 잘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나타납니다. 그죠? 자, 공부를 잘해도 공부를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나타나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언제든지 내가 대체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로. 그렇다면은 대체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건 뭘까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대체되지 않을 수 있지? 했을 때 이 세스 고딘은 감정 노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감정 노동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감정 노동은 이제 우리가 흔하게 자기 개발서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라고 봐도 돼요. 사랑. 감정 노동을 사랑이라고 봐도 됩니다. 남들이 갖지 못하는 그 고양된 주파수인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그죠? 사무실의 분위기를 바꿔주고, 사람들한테 기분을 좋게 해주고, 보는 것만으로 행복하게 해주고, 뭔가 힘이 나게 해주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감정 노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진짜로 이게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성비도 가성비지만 저 가성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에요. 사람. 여기서 말하는 감정 노동을 잘하는 사람. 이 감정 노동을 잘하는 사람 뭐냐면은 그 돈이랑 상관없이 뭔가 이 사람이 나한테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해서 대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옷을 사러 갔는데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도 거기에 있는 사장님이 너무 태도가 불량하고 태도가 별로 안 좋으면 사실 안 사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샵에 갔는데 사장님이 너무 서비스가 좋고 너무 잘해주고 기분 좋게 잘해줘요. 그러면 사실 뭐 그렇게 마음에 드는 옷이 없어도 적당히 하나 사서 나옵니다. 적당히 하나 사서 나와요. 왜냐면 너무 그냥 고마운 거예요. 그냥 고마우니까 하나라도 팔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옷 살 일이 생기면은 거기 한 번 더 가는 거죠. 거길 제일 먼저 가서 있으면은 웬만하면 사서 나오고, 마음에 드는 게 너무 없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비싸도 저는 저한테 잘해주는 데로 갑니다. 뭐 고깃집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집보다 뭐 2,000원 정도 비싸요. 한 근에 뭐 1,000원, 2,000원 비싸요. 그럼 당연히 더 싼 데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조금 멀고 가격이 더 비싸도 되게 서비스 좋고 갈 때마다 기분 좋아질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게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값 이상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좀 못해도, 그러니까 뭔가 서비스가 떨어져도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 옆에는 계속 가고 싶어요. 그 서비스의 품질이 너무 최악만 아니면, 그러니까 평균보다 조금 떨어져도 이해가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평균 언저리면 이해가 돼요. 조금 떨어져도. 근데 품질이 좀 좋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하는 사람들한테 가기 싫잖아요. 사장님들 막 서비스 막 하는 등 마는 등 하고 막 말 걸었는데 막 네 잘 보세요 막 하고 막 자기 할 일하고 핸드폰 하고 막 이러면 사실 별로 가고 싶지 않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싼 데를 갔거든요. 네, 무조건 싼 데를 갔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차 계약할 때도 무조건 싼 거 사고 뭔가 무조건 서비스 잘해주고 이게 아니라 기분 좋게 서비스 해주는 사람, 그리고 뭔가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보험사 직원들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보험사 직원들